자신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며 자책하는 특이한 행동이나 감정의 기복, 인식이나 판단 체계를 가진 사람들. 간단히 말해 우리들이 흔히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란 것은 사실 뇌의 하드웨어적인 문제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결함이 있는 불량품이 아니라 단지 뇌의 특정 부분이 고장나 아플 뿐인 거죠. 가볍게는 감기에 걸린 사람부터 교통사고 등으로 장애를 가지게 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아버리는 게 아니란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남들이 몰라줄 뿐입니다. 저는 상대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신이 주는 마음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에 실망해 제 주위를 떠나곤 했습니다. 남들은 흔하게 가지고 있는 학창시절부터 관계를 맺어온 친구 한 명조차 없죠.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건 알아요. 세상에 볼 때 이상하고 결함 있는 인간이죠. 하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감정이나 행동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아요. 올리버 섹스라는 신경과 의사는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다뤘던 다양한 사례들 중 가장 특이하고 기이하면서 감동적이기도 한 이야기를 꼽아 아넬의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이 책에 나온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화입니다. 저처럼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결함 있는 기계, 불량품이 아닌 단지 뇌의 특정한 부분이 아플 뿐인 특별하고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더불어 현재 자신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병을 인간의 본질로 삼아 무엇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병을 앓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올리버 섹스가 피 선생을 만나게 된 건 한때 유명한 성악가로 활약했던 피 선생이 은퇴한 후 음악교사로 퇴직하고 있을 시기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학생들이 자기 앞으로 다가와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학생들이 말을 걸어야만 목소리를 듣고 누구인지 알았던 것이죠. 학교에서도 존경받는 교사였기 때문에 그를 아는 모든 학생들이 항상 그에게 인사를 했고 덕분에 피 선생이 이상하다는 것을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저쪽에 학생이 서 있는 거예요. 평소와는 달리 인사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본성이 밝고 명랑한 피 선생이었기에 학생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얘야, 왜 가만히 서 있니? 그런데 말을 걸어도 아무런 대답도 없어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소화전에 대고 뭐 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피 선생은 소화전뿐만이 아니라 주차요금 정상기나 가구의 장식을 보면 마치 아이들을 본 것처럼 행동했고 아이들이 아니라고 깨닫고는 깜짝 놀라는 일이 찾아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피 선생은 유머 감각이 넘치고 위트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런 순간을 재치 있게 넘어갔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의 그런 모습을 웃어넘기곤 했죠. 그런 실수조차도 그의 눈부시게 빛나는 음악적 재능 덕분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 선생 스스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는 잘 나가는 음악 선생님이었고 시각을 제외한 다른 곳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그저 사소한 실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피 선생은 당뇨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에 문제가 있는 게 당뇨병 때문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안과를 찾아가게 되죠. 이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올리버 섹스를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의사 선생님, 제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화전이나 주차요금 정상기가 사람으로 보일 때가 있답니다. 의사는 말했죠. 당신의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시각과 관계된 뇌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신경 전문의를 만나보세요. 그렇게 해서 피 선생은 그를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올리버 섹스는 그가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피 선생은 유머 감각이 풍부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처음 만난 순간부터 그가 일반적인 정신질환이 없다는 것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점이 있기는 했어요. 어디까지나 느낌상이었지만 피 선생은 분명히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눈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의 코에서 오른쪽 귀, 오른쪽 귀에서 뺨을 거쳐 오른쪽 눈으로 시선을 옮기며 마치 살아있지 않은 어떤 물체를 자세히 관찰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죠. 그때는 뭔가 조금 이상하다고만 느끼고 남들과는 시선 처리가 약간 다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나요? 아무런 시각적인 문제도 없어요. 가끔씩 사소한 실수는 하지만요. 다만 다른 사람들이 내 눈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 선생은 창밖에서 들리는 차 다니는 소리와 멀리서 들리는 기차 소리가 교향곡처럼 들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에 푹 빠져 사는 멋진 사람이었고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입니다. 올리버 섹스는 진찰을 할 때면 늘상 하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반사 반응 검사를 할 때에야 처음으로 이상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왼쪽 신발을 벗기고 발바닥을 열쇠로 긁었을 때였죠. 문제는 그의 반응 검사 결과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제 신발을 신어도 좋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피 선생은 1분이 지나도록 신발을 신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죠. 신발을 어디에 뒀더라? 피 선생은 시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계속해서 아래쪽을 찾았지만 정작 신발을 눈앞에 두고도 신발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 여기 있군요. 피 선생은 자신의 손을 자신의 발에 갖다 대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제 신발 맞죠? 하는 수 없이 섹스는 그가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 선생 본인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듯이 태어냈습니다. 시력은 바닥에 떨어진 바늘도 쉽게 찾을 만큼 정상이었죠. 그의 눈은 사물을 보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 걸까요? 그가 짓궂은 장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피 선생은 검사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자신의 아내의 머리를 잡고 머리에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늘 있어온 일인 양 태연스럽게 행동하는 것이었죠. 여보, 당신 모자 여기 있잖아요. 아내를 모자로 착각할 정도로 시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음악 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는 보통 사람보다도 더 정상적이면서도 딱히 꼬집어 말할 수 없는 시각 능력의 특정 부분은 절망스러울 정도로 심각해 보였습니다. 올리버 섹스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신경학적인 지식으로는 불가해한 사례였습니다. 피 선생을 돌려보낸 후 며칠 뒤 올리버 섹스는 피 선생의 집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습니다.